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기대를 모았죠. 특별법 제정도 무난할 것만 같았는데 국회 첫 심사 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10개 시군구를 연결해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추진된 달빛철도 건설 사업.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의하면서 빠르면 올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이 컸지만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의 첫 심사 단계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한 겁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일종의 특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안심사위원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 참석했는데 여야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안 소위 소속의 의원 모두는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꼬집으며 이중인격자, 동네 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광주시 관계자 역시 법안 심사가 무산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소위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임박한 상황이라 안건 재상정 여부조차 안개 속입니다. 동서화합의 상징 사업이 이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영호남 지역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서 예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획정안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지난 총선 사례를 되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서 전남은 열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전남 서부권인 목포시는 신안이, 나주 화순은 무안이, 해남 완도 진도는 영암이 통합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인구 변화가 가장 큰 동부권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불은 순천이 떨어져 나와 가불로 분구됐고 광양, 곡성, 구례로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 서부권은 한 곳이 줄고 동부권은 한 곳이 늘어난 셈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 여야 간에 합의한 대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야기고 도당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서의 여론, 의견과도 전혀 반하는 거고요. 예비 후보자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집중된 선거 방식을 깰 수 있어 반기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조직과 돈 선거에 우선해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 이렇게. 광주냐 전남권이냐 출마 지역을 놓고 예비 후보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쪽에서 또 한 명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선거 절차라든가 또 이 지역 현안들이 넓어진 과정에서 어떻게 행정을 다 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획정안에서 전북에서 한석이 줄어드는 등 호남에 불리한 편파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나주 화순 영합 통합이 논의됐다가 무산됐습니다. 순천은 가불로 분구안이 제출됐지만 최종적으로 광양, 곡성, 구례, 가불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흔드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도 싸움이지 후보를 보고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에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호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한편 광주는 기존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치안감인 전 광주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청을 상대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한편 어제 진행된 브로커 재판에서 브로커와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또 다른 치안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경찰청장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한 달 동안 두 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님 지금 압수수색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물품 압수수색하신 건가요? 컴퓨터는 몇 대나 지금 압수하신 건가요? 압수수색 대상은 현 중앙경찰학교장인 김모 치안감으로 광주경찰청장에 재임하던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가 김 치안감과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관련해 집무실 구조 등을 살펴보고 컴퓨터를 압수해 갔습니다. 검찰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장 집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지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브로커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고위경찰관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코인 사기범 44살 탁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0년 12월 브로커 성 씨가 연락해와 경찰과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있으니 인사비 명목의 현금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해당 치안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 씨를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탁 씨가 주장한 접대성 식사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탁 씨의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탁 씨가 말한 날짜는 다른 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평일에 광주에 온 적이 없고 근태 기록을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에 이어 무안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전남 지역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오리 농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을 바쁘게 오갑니다. 이 농가에서는 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예찰을 해봤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그 농가주는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후에 씨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6,000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해당 농장 500m 내 양계 농장의 닭 8만 마리도 선제적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농장 인근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흥에 이어 사흘 만에 무안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자 축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흥에서 터졌다고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되니까 끝까지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남 지역에 도래한 겨울 철새 개체수 폭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월 말에 날아왔는데요. 우리 전남에 그중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전남 와 있는 실태입니다. 방역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된 특정 계열사 전체 농가와 인근 농장에 대한 신속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체 오리 농장 219호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사흘 빠른 오는 8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농촌 치매 노인에 대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치매 노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계속 길을 배회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해 실종 신고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농촌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수색이 쉽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존의 정부 정책은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나주 다시면에 살던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헬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했지만 노인은 결국 열하루 만에 영산강 인근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올해 8월 장흥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가 신고 다음 날 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전남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3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229건입니다. 사망자 집계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데 알려진 사고만 여러 개입니다. 농촌에서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 나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이 오거나 추락 등의 위험이 있고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수색도 쉽지 않습니다. CCTV 등 행적 추적을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여 실종 치매 노인의 초기 행적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는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초기 실종 신고도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치매 노인 실종과 관련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옷에 치매 표식을 붙이는 배회 인식표와 치매 노인 위치를 파악하는 배회 감지기, 지문 등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배회 감지기 대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한두 자리에 그치는 수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수년째 나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옷 안쪽으로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 열이 가해져서 이제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부착이 돼요. 사용하기 불편해서 안 하고 계신다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거나 노인 부부가 계세요. 충전을 못 하셔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치매 환자의 10명 중 6명은 한 번 이상 배회 증상을 겪는 현실. 더 현실적인 정책이 없다면 치매 노인이 2배 넘게 증가하는 20년 뒤에는 치매 노인 사망 사고가 인재로 평가될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생 선수 선발이 어려워지다 보니 일부 지역학교 체육부는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순천고 축구부가 그런 경우인데요. 한때 폐지 우려가 나왔지만 순천의 유일한 고등학교 축구부인 만큼 축구 클럽인 FC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가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운동장에는 축구공이 사라졌습니다. 잔디가 깔린 연습장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40년 역사의 순천고 축구부가 위기에 몰린 건 경기에 뛸 선수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여름 리그를 끝으로 12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했고 현재 졸업을 앞둔 3학년만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축구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순천고는 학생 수가 줄면서 우수한 선수 선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축구를 하겠다는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 전학생으로만 최저 기준을 맞춰가는 건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힘든 운동을 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며 지역 학교 체육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학교에 운동부 하나를 육성을 해서 그 운동부를 학교의 대표 이런 어떤 브랜드로 키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고 아예 문을 닫을 거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역 체육계는 순천의 유일한 축구부인 만큼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순천고 축구부가 전통을 지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가 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런 연계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 좋은 인재들이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다 가야 되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체육계, 정치권도 고등학교 축구 명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구 클럽인 FC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전남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출근했다가 점심 무렵 조퇴를 했고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교육을 마친 74명의 수료생들이 무등산 해설사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광주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제56기, 57기 합동 수료식에서는 무등산 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74명의 수강생들이 환경 파수꾼으로서 무등산 보호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와 광주문화방송이 함께 주최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3,525명의 수료생들이 나왔습니다.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올 하반기 몫으로만 광주시 13개 사업 152억 원, 자치구 25개 항목 86억 원으로 제2순환도로 하군요금소 하이패스 설치와 수안 지하차도 침수 대비 차단 시설, 또 용봉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의 탄력이 기대됩니다.